안녕하세요. 상일부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측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3월에 20.7% 증가를 했다. 스푸닉스 V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사망자가 가장 낮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최근 소련의 스푸닉스 V 백신이라도 도입이 돼서 이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그런 와중에 지금 2차, 4차까지 지금 팬데믹이 확산이 돼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 세계 87만 명을 돌파를 하는 등 상당히 실질적인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산 이득세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위험 자산 투자자들이 다소 자산을 위축한 거 아니냐, 자산을 처분을 하고. 하지만 오늘 아침은 이러한 자본 이득세 관련 이슈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개인 자산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증가하는 것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지금 5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00만 달러로 얘기를 했다가 다소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자산 이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일단 비트코인 등 뉴욕 증시가 어제는 깊은 하락을 맞이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일본의 CPI 지수가 3월에는 한 0.2%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3월에는 다소 안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 인텔이 1분기 순이익이 다소 기대치와는 좀 다르게 19.7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90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어제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미국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2006년 이래 최고치를 달했다, 이런 기사와 그리고 또 PMI 지수가 62.2, 4월 달에 62.2를 돌파를 하면서 이게 2009년 10월 이래 최고 수치라고 하네요. 미국은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하고, 이러한 PMI 산업 생산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또 백신 접종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게 코로나로부터 막대한 재정 부양과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 경기는 올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장 생산 지수, 산업 생산 지수도 최고조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공장들도 다시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서플라이 공급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기는 10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50만 달러로 일단 수정을 하고, 이게 이제 이것저것 합치면 자산 이득에 대해서 39.6%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이런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다소 안정을 되찾고 리바운드하는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지표 실업률이 6.0%로 지금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최대 5%대까지 올해 연말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완전 고용에 어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소비도 증가를 하고 생산도 활발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2.33 정도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실질금리,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6 정도 되니까
실질 금리는 1%대 이하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산시장에 투자하려는 뭐 그런 세력들이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M2 증가율도 뭐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막대한 자금들이 풀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연준 자산이 최근에도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부채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중에 자금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아직도 뭐 연준에서 하고 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백신 접종이 한 70% 되면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다. 빌리어드 연준 위원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소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연준이 뭐 자산 매입 규모를 뭐 축소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시점이 미국의 법정률이 70%가 되는 한 6, 7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시행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다. 이래서 다소 미국도 이러한 그 양적 완화 추세를 줄여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올해 중후반기는 좀 그 자산 시장에 좀 다소 거품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이제 저축률도 지금 이건 2월 1일 데이터인데 13.6으로 해서 기존에는 이제 저축을 하고 이제 소비를 안 하는 뭐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코로나 접종 확대에 따라서 최근에는 그 저축을 찾아서 소비를 하는 이런 그 소비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인데요. 지난번 이때 상황보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 수준으로 해서 지금 80만 명에 육박하는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700명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우려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게 어제 기준인데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지금 89만 명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6만 7천 명, 인도가 33만 명이에요. 엄청난 수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일본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5천 명이 넘고, 인도가 지금 33만 명인데 인도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상태가 글로벌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735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어떤 웨이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뭐 관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금 뭐 백신에 대한 뭐 확보와 보급에 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자본 추가 이득 세금이 뭐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공화당과 어떤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뭐 39% 이상 자산이득세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 시행을 한다고 해도 그 세금은 상당히 낮아질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5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는데, 하루에 뭐 2천억 달러가 증발이 됐고, 비트코인이 한때는 5만 달러 밑으로 폭락을 했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산소득세가 원래 39%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세금까지 감안을 하면 43.4%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에 상당히 공포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2천억 달러 비트코인이 증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그 셋업 현상이 뭐 발생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롱텀으로 어떤 이러한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공화당 쪽 반대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게 하여간 트리거가 돼서 목요일 날 밤 주식시장에서는 셀 매도가 이루어졌고 특히 그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셀 매도가 어떤 비트코인 가격을 뭐 폭락을 시킨 뭐 이런 상황을 뭐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각은 지금 5만 달러 위에서는 어떤 기관들의 뭐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5만 달러 이상에서 한 15%의 어떤 매수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타 회사에서 어떤 그 수십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난번 작년에 그 폭락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이들이 다시 저가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이유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규제 방안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이게 지금 파월 의장도 어떤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인도에서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유 및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옐렌 의장도 하이리 스페큘레이티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관찰 대상 자산이라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불렀었고 중국의 인민은행 수석 부총재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2017년, 18년의 어떤 시장의 그 규제에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이 가격이 급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그 소비자 저항,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압력에 직면을 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중국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러한 그 자본이득 소득세가 실행화된다면 한 1780억 달러 정도가 어떤 주식시장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소 이게 공화당의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세금 폭탄이 민주주의에서 과연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안도감들이 어제는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42,000달러까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한 10% 떨어지면 이거를 콜렉션이라고 그래요. 늘상 상승 중에 항상 상승만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조정이라고 보고 그 조정에는 이제 누군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누구든지 물량을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하락을 통해서 어떤 매물을 일부 확보를 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역할을 지금 이 구간 내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라든가 기타 페이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쪽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트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관의 물량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좀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그 기관들의 역할 때문에 이러한 그 폭락이라든가 폭등 이런 어떤 그 볼라이틀 그러니까 변동성은 앞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 비트코인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그 단기 하향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 하고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그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비트코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그러한 그 코인베이스의 효과로 비트코인이 64,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요게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주행이 중국에서 여러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테슬라가 그 중국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시속 거의 120km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자동 주행 시스템이 그 당시에 작동을 안 했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작동을 했었는데 어떤 시스템에 고장이 있었다. 이런 이슈들로 지금 중국 소비자 보험 뭐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쪽이랑 좀 그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뭐 민주당이 뭐 집권을 하면서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원 청문회가 뭐 예정돼 있다.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러한 그 간부들이 이러한 그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와 뭐 더불어서 지금 재래 시장, 그 재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소비업, 그다음에 중간 유통하는 기업들이 이런 그 전자상거래 이런 플랫폼에 많이 그 잡을 잃어버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여기 이제 반독점 뭐 이슈도 같이 병행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산업 전체를 뭐 폐쇄하거나 뭐 그러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워낙 그 대마가 됐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또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더욱이 뭐 중국이랑 산업 정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치열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을 뭐 이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자기네 사업을 유리하게끔 선점을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도 알리바바에 대해서 15억 달러, 아니죠, 150억 달러의 어떤 벌금을 부과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핵심 플랫폼의 장점이 이제 뭐냐면 모든 이력, 그러니까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게 이제 정부에 따라서는 사회 통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국가 간의 경쟁을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국가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기업들은 최소한 국가의 통제 안에서 국가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을 뭐 중국 공산당 쪽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견제가 그러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또 연 4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5천 정도 된다고 보고, 연 4억 5천 버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아까 뭐 0.3%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의 주요 기사는 어떤 자본 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깊은 호흡을 깊은 호흡을 갖자. 조만신 의원이 어떤 그 인프라 투자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집중이 돼야 된다. 철도, 도로, 뭐 건설, 주택, 그다음에 통신, 5G까지. 이쪽은 공화당 쪽에서도 지난번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쪽 분야는 추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쪽은 공화당 지지 기반인 에너지 종사자들의 어떤 일자리에 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뭐 미국 공화당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가 중국 소비자들한테 사과를 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뺏길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중국이 세계 최고의 뭐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중국 소비자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높은 자본이득 세금이 JP모간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에서 브러쉬 오프 Thursday 스톡 드롭, 바이든 정권의 어떤 초과 자본 이득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푸시가 어떤 그 주식시장의 하락을 일으켰으며, 백악관이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부식을 시켰다. 이게 뭐 뉴욕 증시 상승의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패드가 어떤 강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책에 있어서 뭐 변경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33살 먹은 사람이 도치코인 어떤 백만장자가 됐다. 이게 뭐 좋은 어떤 추세 방향이죠. Investing his saving, 그의 저축을 투자를 해서 33살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 이런 의미죠. 요즘 그래서 뭐 예금도 털고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도치코인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본의 큰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매수의 주도 세력,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의 뭐 JP 모간이나 모간 스탠리,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자본의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서 특히 뭐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이러한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매도,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면 이들도 포트에 채울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결론은 이들이 어젯밤, 어제 그제 이러한 비트코인의 폭락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그들은 하락기를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이러한 그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비트코인은 말도 많네요. Turkish crypto exchanges was going missing. 이게 터키의 암호화폐 시장 보스 사장이 실종됐다. 그가 한 200만 달러, 10만, 20억 달러 정도 뭐 가지고 사라진 그런 모양입니다. 이 자산 시장이 뭐 버블화되면서 이런저런 뭐 사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도지 부자가 또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좀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가격이에요.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면 금이 해지 수단으로 금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고, 그래서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도 오히려 금의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현재 1776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기 이제 파란색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금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자산으로서 뭐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뭐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 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간에도 어떤 대체 수단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뭐 금과 같은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그 자본 세력들이 비트코인과 금과의 어떤 대체 수단, 즉 어떤 그 상호간에 어떤 그 쌍을 붙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뭐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금 가격이 본래의 어떤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힌트가 이제 금값이 좀 떨어져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금에 대한 어떤 거래보다 비트코인의 거래가 활성화하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의 눌림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을 했네. 소폭 3186, 코스피가 뭐 정고점에 바싹 다가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윗가격에 사주는 세력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윗가격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가격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개인들이 그 윗가격에 사주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재차 뭐 상승을 했는데요. 그 기간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을 쇼스를 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이제 선물 매수를 통해서 다시 바닥에서 우리 시장을 매수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그 매수와 매도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은 두 세력이 일단 윗가격에 매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수는 윗방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P 500도 4180, 1.09% 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35% 뭐 상승을 해서 다소 그 테슬라의 반등이 어떤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시장에 영향을 줘서 테슬라의 상승, 나스닥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1, 2%대 뭐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AMD가 4.68 정도 뭐 상승을 해서 월요일날 우리 반도체 장비 관련 그런 종목들이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월말에 뭐 포트폴리오 일부 변경이 있고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맥도날드가 52주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년치고요. 이게 주봉인데 아마 6만 2천 달러하고 4만 8천 달러 이 사이를 뭐 반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기관들의 매수세로 이게 뭐 6만 2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 기관들이 어떤 그 저가 매수세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어떤 이러한 그 셋업 현상이 상당히 그 센티멘틀적인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센티멘틀 구간에서는 어떤 그 장을 지켜보면 공포와 탐욕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매매가 엇박자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이러한 그 센티멘틀적인 요소 때문에 장이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가의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타겟팅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험자산이 그뭐 세금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그 먹기 좋은 골디락스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러 가치도 하락을 하고 또 금리도 하락을 유지를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도 지금 1.56% 정도 되네요. 1.8%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실질 금리가 상당히 하락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리스크온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저금을 찾아서 위험자산 주식을 한다던가 비트코인을 한다던가 이런 캐시 무브 현상은 당분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10년물도 막 하향 안정화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락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3배짜리인데 5.76% 상승을 했고, 그 천연가스 관련 종목 에너지 퓨엘 이것도 3.08% 상승을 했고,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도 2.76%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지수도 한 1.45%, 그 다음에 한국 지수도 1.5% 정도 상승을 했고,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2%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관련 이 펀드인데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인데요,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이에요. 깊은 하락을 했지만 바닥을 디디면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도 이제 ETF지만 요걸 추종을 해서 이제 에너지 펀드가 지금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손해를 많이 봤지만 지금은 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좀 조정받으면 이제는 좀 안심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시장 대비 그동안 많이 언더퍼폼한 뭐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 이제 포트를 좀 변경을 했네요. 그래서 베스타스 윈드 풍력 관련 종목을 비중을 좀 확대를 했고, 그동안에 이게 뭐였죠? 퓨어셀인가요? 에너지 퓨어셀인가? 그게 상위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포트 조정이 일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글로벌 세미컨덕트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제 뭐 중국이건 뭐 미국이건 어떤 그 반도체 업체들을 특성화한 ETF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3배짜리인데 어떤 그 상승 추세에 먹을 구간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뭐 세금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뱅크 쪽이 뭐 2.45% 뭐 상승을 했고, 반도체 장비 쪽도 반등을 해서 1.4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뭐 테슬라 쪽도 상승을 마감을 했었고, 페이스북,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이슈 발생 시마다 좀 하락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통신 버라이존도 1.24% 정도 상승을 했네요. 우리 그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 쪽에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했던 뭐 또
건설, 항만, 기차 이쪽이 이제 5G 통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쪽도 지금 통신 쪽이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인데 좀 적평가 영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쪽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카드도 상승을 했고 페이팔도 전자결제 관련 1.5% 상승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다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우리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 이득을 취했었고 젊은 세대들은 집값은 올라가고 월급만 안 올라가죠. 거의 현대 집을 사려면 30년 동안 쓴 돈을 다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좀 투자를 해서 자산 이득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없죠. 지금 최근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상황만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독 부동산은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가격만 폭등을 시켜놓고 개미들의 어떤 자산 취득의 어떤 숨구멍 같은 주식시장이나 이런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 규정을 강화를 해서 개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의 상황들이 과연 올바른 정책 당국 입장인가 이런 의문들을 지금 정부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세금은 왜 떼는 건데 그림 사고 파는 것도 세금을 낸다. 보호해 줄 생각 없다면 세금은 왜 거두는가.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제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시 이후부터 선물을 매수를 해서 어떤 양봉으로 마무리한 이런 상황이고 어제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철강, 그 다음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로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고 여기 이제 파운드리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이제 테마로 불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번 주는 철강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스코 강판, 그 다음에 동국제강은 제가 한 12,000원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덧 23,450원 거의 14%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도 상당히 좋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시젠,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쪽에 랩지노믹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그때 이후 좀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진단키트 관련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다 하고 바디텍메드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단키트 납품을 통해서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자사주를 편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2만원대 초반에서 바디텍메드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스푸트니크 V 얼마 전에 미국의 화이자 쪽에 우리도 백신을 좀 조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주장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3차 접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이 화이자에 대한 어떤 백신을 우리 쪽에 일정이 앞당겨서 지금 당장 공급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미국 쪽에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이 약에 대해서 국내 생산을 할 것이다 해서 바이닉스, 휴온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좀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닉스도 한 3%대 주말에 조정을 받았고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결국은 백신이 올킬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백신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돼 있고 그나마 이용 가능한 스푸니크스 V가 하여간 현재 상존한 백신 중에 치사율이 가장 낮다 이런 전망도 있고 해서 국제 정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련과 어떤 러시아 쪽에도 이러한 백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처라고 생각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러한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앱지수 지난주에 금요일날 좀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좀 적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테마주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이런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 들어가면 아침에 잠깐 수익을 줬다가 아래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는 이렇게 충분히 거래량이 줄은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주에 장 초기에 급등을 하면 그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강 종목들 많이 있는데, 지금 뭐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11.54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휴스틸 이 종목도 금요일날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최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최근에 최고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때 매수에 참여를 했고 많은 마음을 사서. 근데 아침에는 과연 그 월요일날 아침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보면 미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추가로 이런 그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은 이렇게 매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요게 이제 화요일 날 되면 어떤 형태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다가 이제 뭐 수요일 날 되면 양봉 도치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때 종가로 들어가는 이런 매매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아제강 뭐 요 종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 특히 거래량이 발생한 그 다음 날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관중에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월요일 날 종가라든가 뭐 화요일 날 쪽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거래량이 특히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셀매도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거래량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요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매매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재택근무, 재택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해서 애니 능률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막 그 5일선, 11선을 관통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평선간 이런 중첩이 있고, 여기 이제 바닥에서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안 했고, 그래서 애니 능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목요일 금요일 뭐 산 종목들이 하나생명, 페노션,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KG 동부제철, 동국제강 뭐 이런 종목을 매수했거든요. 이 종목들은 매수를 하셨다가 철강하면 KG 동부제철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을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OLED 관련 장비업체 파인 테크닉스 이 종목도 관중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운 호황 관련해서 펜노션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하나생명, 그리고 OLED 관련, LCD 관련 쇼테이지에서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만 다음 주에 좀 타겟팅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코오롱 글로벌 이 종목도 뭐 급등을 했었네요. 코오롱 글로벌, 현대제철, LG 디스플레이 완전히 그 그림 같은 차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다음날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이제 이런 차익 매물은 어떤 그 외국인이나 개인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은 경우에는 밑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날도 매도를 안 하고 차익 매물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추세적으로 5일선 타고 LG 디스플레이는 단기 뭐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생명,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어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보험사들 이쪽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길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인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정을 보이고, 이제 막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이러한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었다. 그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 뭐 급등을 하던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트가 아래 뭐 정배열이 완성이 됐고, 기타 그 하단의 이평선들이 밀집해서 지금 지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뭐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 뭐 우리 시장에서는 리스크온 현상이 지속적일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미국에서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 이슈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중에 뭐 유동성이 풍부하고 미국의 경기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정고점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지금은 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다음 주는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이나 뭐 포트폴리오 변경 등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어떤 수급에 집중을 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